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 스타트 합시다. 확률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을 우리가 중학교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확률은 초등학교식으로부터 해석을 하죠.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전체 기준량이라고 부르는 거 분해 비교량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초등식에서 확률이라는 녀석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접하게 되느냐? 바로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접해요. 그리고 중등과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서요, 중학교 1학년 때 확률이라는 녀석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총도수라는 부분에서 특정 계급의 도수를 통해서, 즉 무엇이야? 상대도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률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바로 확률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살짝씩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봐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고등에서 확률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고등과정에서 확률도 이런 논리들을 따라가는 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개념 자체를 알아둬야 돼. 무엇이냐? 고등에서 우리가 확률을 해석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각각의 원소들이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의 일부분인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확률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확률이냐? A라는 집합이 발생될 확률이다라는 얘기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고등에서 해석을 하는 저 확률입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의 확률이라는 녀석은 P라는 대문자 알파벳 문자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확률들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전체 원소의 개수라는 것 분해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즉 원소의 개수로 찾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확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무언가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대한 확률 자체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즉 확률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B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결과에서 B라는 집합에 대한 게 공집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확률이 결국에 얼마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 얼마가 되는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제로잖아. 그러니까 빵. 즉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B라는 사건의, 즉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빵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경우의 수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나의 C라는 집합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이 C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과 동일한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를 찾아보라면은 C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도 되지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도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라는 경우가 나오지? 이것은 바로 무엇이야?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전체의 원소의 개수라는 녀석이 등장을 한다면 그 녀석의 부분 집합들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분명히 얘보다 적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의 분수로 형성을 시켰을 때 분모가 더 큰 숫자를 가진다는 얘기지. 맞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하나의 확률의 성질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무엇이냐? 우리가 봐야 되는 특정한 집합에 대한 하나의 확률은요, 어떻게 되게 되느냐? 반드시 0 이상 1 이하의 결과물로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이게 전체 집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이거라면 우리가 보게 될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A가 나오게 될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가 나오게 될 원소의 개수 더하기
다시 전체의 원소의 개수 분의 C가 나오게 될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된다라면은 이 결과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라는 경우가 나와버린다는 얘기 되는 거지. 왜? 전체의 합집합이 U와 동일하게 될 거니까. 맞지? 근데 이게 집합 자체를 더해놓고 본다면 이런 결과가 성립이 반드시 될 거야. 왜? A와 B와 C의 합집합이 전체합이 U랑 똑같으니까. 근데 원소의 개수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맞니 아니니? 맞지? 왜? A, B, C 사이에 교집합이 생겨버리면 얘네들 전체 원소의 개수보다 얘네들을 합치는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될 거니까. 이거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위쪽에서 끌고 나갈 거야. 자, 어쨌든 간에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0 이상 1 이하가 나오게 될 거야. 0은 뭐야? 일어나지 않는 경우, 1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라고 0일 때는 뭐야? 공집합이다라는 거야. 1일 때는 전체 집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벤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하나의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또 다른 하나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원소를 지금부터 적어 넣을 거야. 1, 2, 3, 4라고 적어 넣을게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찾을 거야. 첫 번째 뭘 찾을 거냐? P, A의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A가 나오게 될 원소의 개수. A에 대한 원소의 개수. 맞니? 뭐가 되는 거니?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와버리겠지? 맞아요? 맞아요? 이걸 설마 숫자로 썼다고 지금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냐? 바꿔줄게. A, B, C, D. 그럼 이거 맞아? 아니지. 누구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자, 그럼 다시 P, B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 원소의 개수는 NU에서 NB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4분의 2가 나오게 돼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세 번째. 뭘 찾으려고 했냐? 이 바깥쪽을 내가 지금부터 나타내고 싶거든? 이 바깥쪽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돼? P의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녀석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니? 맞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N U 분의 N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녀석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4분의 1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걸 찾고 싶어. 그럼 이거 네 번째 우리 뭐라고 찾게 될 거야? P,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게 돼? 집중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난다. 쳐다봐라. 이거지. 그럼 뭐야? 최주호가 얘기해봐. 뒤지고 싶네요. 서선 씨 뭐야?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PA라는 하나의 확률에다가 더하기 PB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니?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N U에서 N A를 한 거에다 더하기 N U에다가 N B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니? 맞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소의 개수를 더해버리게 되면은 어설프게 여기 보는 이것과 이것을 직접적으로 더해서 1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지. 맞아? 왜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식을 써놓고 놨더니 결국에 얘는 뭘 뜻하게 되는 거냐? 전체 원소의 개수들 중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니?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되는 거야? 4분의 3이라고 쓰게 되지. 맞니? 그럼 이 합집합이라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자에 나와 있는 원소의 개수들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 자체가 NA에다가 더하기 NB에다가 빼기 NA 교 B를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관계식 자체에서 내가 분모에 이렇게 붙여버린다면 이쪽도 이렇게 붙어야 되지. 맞니?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붙어버려야 되지. 여기도 똑같이 붙어버리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놨을 때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얘가 뭘 뜻하는 거야? P? 이걸 뜻하게 되는 거지? 얘는? 이거지? 얘는? 이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니?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PA라는 확률에다 PB라는 확률을 더하게 됐다. 두 개의 확률을 더하라고 하면은 단순히 1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지금같이 교집합이 등장을 하게 됐어. 이 교집합이라는 게 지금은 원소가 있잖아. 공집합이 아닌 교집합이 존재를 한다면 단순한 두 개의 확률의 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빼주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되냐? 근데 만약에 이 교집합이라는 녀석이 공집합이야. 오케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A와 B가 무슨 관계야?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 소재. 이 경우를 우리가 확률의 사건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배반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왜? 아무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배반을 서로 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관계, 배반의 관계라고. 이렇게 배반의 관계가 된다면, 즉 A라는 녀석과 B가 배반의 관계라면, 배반이라면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녀석의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때는 그냥 PA에다가 플러스 PB를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요 경우와 아닌 경우들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지금 바로 지금 중간 과정 선생님 싹 건너뛰고 들어온 거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 싹 건너뛰면서 단순히 확률의 범위 하나 찾아줬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바로 건너뛰어서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거냐? 이런 경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봐. 자, 지금부터 잘 봐. 이제 말로써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풀어보게 될 거냐? 주사위를 한 개 던집니다. 오케이? 한 개 던져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짝수, 4 또는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 4 또는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합화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4가 나오게 되는 집합을 하나의 집합 A, 사건 자체를,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걸 하나의 집합 B로 구분을 하면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 자체가 바로 전체 집합이 돼버리게 되겠지.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적으로 그려서 본다라면 A라는 집합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야? 4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B라는 집합 안에는 누가 들어와? 3하고 6이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잖아. 맞지? 맞지? 자, 그럼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봐. 4가 나오게 될 확률이라고 하면 주변에 이제 겉에 1, 2, 5라는 원소가 빠져나가 있겠지? 맞아? 즉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전체 6개 중에 얘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6분의 1이잖아. 근데 P, B라는 녀석에 대한 확률을 찾아봐라 하면은 전체 6개 중에 2개잖아. 맞아요? 지금같이 배반의 사건이잖아.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서로 소관계 배반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거 2개를 뭐 하면 된다고? 바로 더해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실제 경우의 수로 찾아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4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누구랑 누구야? 3하고 6이지. 그러면 결국에 3, 4, 6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전체 6개 중에 3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해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보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또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려본다라면은 자, 2의 배수가 나온다. 하나의 사건 A. 3의 배수가 나온다. 하나의 사건 B. 이랬을 때 A라는 녀석에 대한 집합, B에 대한 집합 이렇게 만들었을 때 2의 배수 2, 4, 6이지? 여기에 2랑 4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의 배수 3, 6이지? 여기에 3 들어오고 교집합 6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남은 원소들이 1하고 5가 밖으로 나가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PA라는 확률을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3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 다음 다시 PB라는 확률을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돼? 6분의 2가 돼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얘 또는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나올 수 있는 걸 원소들로 따져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2, 4, 6이 되고 여기서 3, 6이 돼버리지? 여기 보니 6이 뭐야? 중복이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원소가 총 몇 종류란 얘기야? 4종류지. 그럼 결국에 확률로 따지게 되면 얼마가 돼? 6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더해버리면 6분의 4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 맞니? 즉 단순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빼줘야 되지. 누구를 빼줘? 하나의 확률. A와 B의 교집합. 즉 다시 말하면 2와 3의 공배수. 6의 배수들에 대한 집합을 빼줘야지만 확률이 6분의 4가 나올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률을 계산할 때 집합화시켜서 집합으로 연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합화시켜서 연산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야? 확률의 덧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파트 자체를 살펴볼 때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끼리 곱셈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등장을 했었지. 기억나니 안 나니? 곱셈하던 경우 기억나요 안 나요? 곱셈을 하던 경우 기억나잖아. 그 곱셈에 대한 얘기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지금 확률의 덧셈이다 하면서 지금 찾기 시작을 했던 건 전부 다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거를 집합으로 또는이라는 말 자체를 해석하면은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 맞니?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자체에서 곱셈을 하는 경우들을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A이고 B지. A 그리고 B지. A와 B가 동시에라는 얘기지. 결국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는 거잖아. 맞니? 즉 이거가 나오게 될 확률 자체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라는 녀석의 곱셈이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예를 들면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번에는 주사위를요 2번 던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짝수가 나와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었던 방법대로라면 뭐야? 첫 번째에서 3의 배수가 나온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6가지였지. 그래서 6분의 뭐라고 쓰게 됐었어? 3의 배수가 2개니까 이렇게 썼지. 그리고 두 번째의 짝수다 하면은 전체 6개 중에 짝수의 개수 3개.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곱해서 그냥 바로 6분의 1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잖아. 맞지? 근데 이것을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집합으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자, 집합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결국에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뭐야? 하나의 사건 A가 돼버리게 되겠지. 맞니? 두 번째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 B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그때 이고 동시에 B가 나오는 거지. 결국에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야? 하나의 확률을 찾게 될 건데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이런 경우들이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지금 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걸 표현해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말 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해?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그냥 그려버려 볼까? 오케이? 그럼 A가 나오게 되는 거 3의 배수니까 3하고 6이니까 여기 3 쓰지. 짝수니까 여기 2, 4 쓰고 여기에 6을 이렇게 써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겉에 쪽에 남는 게 1과 5가 남으면서 전체 집합 U를 만들어 버리게 되죠. 맞나요? 이렇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얘네 둘 사이의 교집합을 표현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야? 얘네들에 대한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맞니? 근데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거 문제 생기지. 왜?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왔잖아. 3도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 짝수 2가 나와버리면 3과 2가 나와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 확률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야? 여기서 6, 여기서 6만 나오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힘들다 안 힘들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새로운 하나의 확률의 계산법을 등장을 시켜. 오케이? 저걸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거기서부터 잠깐만 자르자.